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 2차 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핵심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은 포항의 2차 전지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을까요?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국내 도시 간 경쟁도 뜨겁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포항과 청주, 울산, 새만금 이렇게 4곳을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새겨야 할 대목은 포항만 지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는 도시는 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포항에 벤처기업이 안 나타나요. 배터리 관련 기업에 나타나는 곳은 울산,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울산의 전구체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전주의 탄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한 실리콘 응급제 기업들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포항이 2차 전지 선도 도시가 되려면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을 포함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그리고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생산 공정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술적인 조언과 함께 여러 전문가들은 포항의 정주 여건 개선이 2차 전지 산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새겨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딱 하나, 질적인 인력입니다. 최소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배터리 인력이 포항에서는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2차 전지 시장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핵심 산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술이라는 게 늘 큰 웨이브로 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개 개인이 어떤 정치 세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전기차 이 트랜지션은 계속해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미 포항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포항과 인연을 맺은 기업,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장인화 회장 내정 무효를 촉구하는 포항시민 걸기대회가 오늘 중앙상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포항 범대위는 포스코 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이사회 멤버들이 범죄 피의자인 만큼 이들이 결정한 장인화 회장 내정은 원천 무효이며 장 후보가 포스코 사장이던 지난 2018년 서울숲에 5천억 원 과합관 기부와 포항시장과의 상생협력 약속을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서울시 과합관 설립은 전임 회장이 추진한 것이고 포항시와 상생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는 블루벨리 산단의 신소재 사업 투자 등 5개 항목을 모두 이행했다며 범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오늘 집회에는 읍면동 자생단체 회원과 재경보수단체 회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으며 경찰 추산은 1,100여 명입니다. 포항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이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경상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혜성 승진 인사가 많았다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7급 직원 40명을 6급으로 근속 승진시키고 후속으로 8급 40명을 7급으로 승진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근속 승진을 이유로 하위 직급을 후속 승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결국 특혜 승진입니다. 고위직 인사에서도 특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장급 승진 인사 과정에서 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뒀다가 6개월 뒤 이강덕 포항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특정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초 승진 심사 대상에서 근무기간 부족으로 제외됐지만 포항시가 인사를 6개월 지연하는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해 승진한 겁니다. 결혼이 생기면 같은 직렬의 하급 공무원을 승진시킨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기술과 농촌지도관 직렬에서 생긴 결혼인데도 정작 승진은 건축과 해양수산 직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포항시는 이 같은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담당자 2명을 징계 조치했는데 당시 인사팀장은 현재 담당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번 도감사 결과를 보면 인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최근 포항시 공직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포항시 의회는 조만간 인사특혜와 관련해 의원 간담회를 열어 규정 위반 사항과 포항시의 조치 결과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월소득 133만 원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북대 홍원하 총장의 정치적 행보가 학내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4월 총선 비례대표로 후보자 공천을 신청했다가 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출마 의사를 번복했는데요.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선 총장 자리를 이용해 정치 입문을 노렸냐며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학교 명예 실추시킨 홍원하 총장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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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학생, 교수 등 구성원 10여 명이 홍원하 총장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홍 총장이 어제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접수했다가 하루 만에 공천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총장직도 사퇴하지 않은 채 정계 진출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국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히 홍 총장은 최근 금호공대와의 통합, 무전공 확대, 의대 정원 대폭 증원 등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서 학내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정계 진출 수단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그가 보인 행보는 반교육, 반민주, 반사회적이었고 전혀 교육계를 대표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홍원하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 총장은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과 철회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추진과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은 무관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총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은 진정성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며 총장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1238명의 교수를 대표하는 경북대 교수회는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홍원하 총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임기도 한참 남으신 분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이 학교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이 임무를 저버린 상황이 온 것입니다. 홍 총장 공천 신청 논란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늘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오해받을 비례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가 임기인 홍 총장이 구성원의 신뢰를 잃으며 사퇴 요구를 받는 가운데 학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2017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12지원 24시간 소아응급 진료를 시작한 포항 성모병원 소아응급실에 매년 10,000명이 넘는 환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포항 성모병원 소아응급실 진료 건수가 13,500여 건으로 지역 전체 응급실 내원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성모병원 응급실은 소아청소년 전문의 4명과 전담 간호사 10여 명이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도 첨단 신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농가로 빠르게 보급 확산되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늘어나 소득이 높아지고 생산비는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한우 농가에서 사료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 농가는 맥주를 만들고 나오는 찌꺼기인 맥주박을
건초와 혼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보다 단백질은 2배 많고 열량은 낮아 영양 성분이 뛰어난데 한우에 맞춰 개발된 사료 배합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이처럼 다양한 부산물을 한우 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한 400만 원 정도 들었던 사료값이 한 200만 원 중반에서 3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성적은 비슷하게 나오니까 통상 노지에서 재배하는 쪽파도 딸기나 토마토처럼 양액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되면서 서서 하는 작업으로 편해지고 수확도 연간 2번에서 최대 8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 한 4번에서 8번도 가능하게 재배를 하고 수익도 노지 재배보다는 보통 한 3배 정도 내지 4배 정도가 더 수익도 높고 이제 상추와 취나물, 오이, 생강 등 8개 작목도 양액 재배가 가능해졌고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추진한 신기술 보급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 생산량은 30% 이상 증가한 반면 생산비는 26%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농가, 대학, 산업체 등과의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642억 원을 투입해 논콩 땅속 배수 기술 등 134개 농업 신기술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선에서 패배한 포항 남울릉 선거구 유성찬 예비후보가 김상원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원팀을 구성했습니다. 유성찬 전 예비후보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김상원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김상원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원 후보는 원팀이 돼서 총선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주시가 황리단길 인근에 추진 중인 통합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이 사유지 보상 협의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 토지 수용이 결정돼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경주시는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5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통합환승주차장은 경주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4만 7천여 제곱미터에 1000여 대 차량을 댈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됩니다.